아버지, 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파묘 현장에서 터진 비명. 흙 속에서 나온 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5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의 묘에서 계속 나타나던 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수야, 나도 매일 밤 이상한 꿈을 꿔. 아버지가 뭔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형, 시골 묘지에 뱀 나오는 게 뭐가 이상해? 나도 모르겠어. 뱀이 마치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 30년 전 복권에 당첨되어 건물주가 된 남자. 그가 죽은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충북 청주 출생, 이름은 박지은, 25세 여성. 해당 여성은 또 누구였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충북 오창에 사는 어느 건물주 아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창수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느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디지털 시계가 새벽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쿵쾅거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항상 같은 모습이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닫고 답답한 표정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영화처럼 아버지의 입만 벌어질 뿐이었어요. 창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창문을 열자 초여름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제 5년이나 지났는데 중얼거리며 창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병원으로 실려가는 아버지. 그리고 의사의 고개 젓는 모습.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창수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오창의 낡은 건물 관리는 고스란히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종중 재산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온 것이었죠. 건물은 낡았고 세입자들의 불만은 늘어갔습니다. 수리비는 점점 늘어났지만 수입은 제자리였어요. 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아파트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그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창수야, 내가 죽으면?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수가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웃으며 넘어갔죠. 그리고 사흘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미완성된 문장은 창수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뭘 말씀하시려고 했던 걸까? 그 말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았어요. 기일 음식 준비를 도와야 했고 어머니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창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창순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예전보다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네, 어머니. 오늘 제가 10시쯤 모시러 갈게요. 준비해 두세요. 알았다. 아침은 먹었니? 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의 식사를 걱정했어요. 지금 막 커피 마시고 있어요. 가서 같이 먹을게요. 전화를 끊고 창수는 동생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막내 동생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고 중간 동생 지수는 이미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동생들과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종중 건물은 법적으로는 장남인 창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었지만 동생들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죠. 특히 지수와의 대화는 항상 어색했습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형, 오늘 저녁에 건물 수리 견적서 가져올게. 지난번에 말했던 세입자 문제도 있고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야. 사업 얘기는 내일 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중에 봐. 전화를 끊고 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 관계란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매번 만날 때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곤 했어요. 창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이 보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가득했어요. 준비는 다 됐니? 제사상은 지수가 준비한다고 했어. 네, 다 됐어요. 가시죠.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수는 간간히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예전보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무자비했습니다. 요즘도 그 꿈을 꾸니? 창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무슨 꿈이요? 내 아버지 꿈.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가끔 아버지 꿈을 꾸면 밤에 식은땀을 흘리곤 했잖니. 창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가끔요. 최근에는 더 자주 꿔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수의 손을 살짝 쥐어주셨어요. 그 손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종중산 묘지에 도착했을 때 지수와 민수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내와 5살 된 딸 연아도 함께였어요. 연아는 창수를 보자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창수는 웃으며 연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무거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었어요. 가족들은 함께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봄에 심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 도착해 모두 절을 올렸어요. 창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시려던 말씀이 뭐였는지 알고 싶어요. 묵념을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연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뱀이에요. 창수는 황급히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묘지 옆 풀숲에서 검은 뱀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민수가 재빨리 연아를 안아들었고 지수는 주변에서 막대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뱀의 눈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깊은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한 눈빛. 뱀은 잠시 창수를 바라보다가 느릿느릿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창수의 등줄기로는 한기가 내려갔어요. 그 순간 꿈속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괜찮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창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창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기려 했던 말, 반복되는 악몽, 그리고 지금의 이 뱀까지.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으면서도 창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귀가하는 차 안에서 창수는 계속해서 그 뱀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눈빛은 꿈속에서 본 아버지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는 것을. 왜 이제야 그것을 알아차렸을까요? 창수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기일 이후 창수의 악몽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들렸어요.
꿈속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답답해하며 손짓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밑을 봐라. 창수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15분. 머리를 감싸쥐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젠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말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밑을 봐라. 창수는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종중산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 그리고 그 뱀. 창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다시 묘지를 찾아가야겠다고요. 직감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고. 아침이 밝자 창수는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머니께는 사무실에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갑자기 묘지를 다시 찾는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니까요. 차를 몰고 종중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창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종중산에 도착하자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평일 오전 묘지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창수는 천천히 아버지의 묘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구름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 도착해 창수는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가족들이 정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새로 심은 꽃들도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수는 몸을 숙여 봉분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어요. 봉분 한쪽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파고든 흔적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창수는 조심스럽게 그 구멍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수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 뱀이었습니다. 검은 비늘이 햇빛에 반짝이는 뱀이 천천히 풀숲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창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뱀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달리 창수의 다리는 땅에 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뱀은 창수와 봉분 사이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머리를 봉분의 그 작은 구멍을 향해 움직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밑을 봐라. 꿈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창수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창수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 구멍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구멍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안을 더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손가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닿았어요. 창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잡아당겼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자 작은 금속 상자가 드러났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녹이 쓴 철제 상자였습니다. 창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왜 아버지의 묘에 묻혀 있는 걸까?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어볼까 망설이는 순간 뱀이 갑자기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요. 창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동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가족들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고민 끝에 창수는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묘지 훼손은 신고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묘지 훼손이요? 사진 증거가 있으신가요?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장님 확인도 필요해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이장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려 했지만 창수가 계속 요청하자 마지못해 시간을 내주었어요. 요즘 산짐승들이 많아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멧돼지나 너구리 같은 것들이 땅을 파기도 하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장의 말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창수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무도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훼손이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어. 내일 가보죠. 근데 요새 비도 많이 왔으니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일 수도 있다고요. 창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의 태도에서 이미 결론이 보였어요. 그들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고 결국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창수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급한 가족 회의를 소집한다고요. 1시간 후 어머니와 동생들이 창수의 집에 모였습니다. 창수는 발견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반복되는 악몽, 아버지의 속삭임, 그리고 봉분에서 발견한 구멍과 상자까지. 말을 마치자 침묵이 흘렀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우연일 수도 있잖아. 꿈은 꿈일 뿐이고. 지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창수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내가 그냥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어. 형,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묘를 파보자고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주변 시선도 안 좋을 거예요. 괜한 일 버리지 말아요. 민수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항상 현실적인 막내였어요. 창수는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이미 이걸 찾았어. 아버지 묘에 묻혀있던 거야. 모두의 시선이 상자로 향했습니다.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들이었어요. 열어봤어? 아직. 같이 열어보려고 했어. 창수가 상자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꿈을 꿨다.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나오는 꿈이었어. 아버지가 계속 무언가를 가리키며 찾아달라고 하더구나. 처음엔 그냥 그리움 때문에 꾸는 꿈인 줄 알았는데. 창수 말을 들으니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구나. 어머니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창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자. 너희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이 있나 보다. 어머니의 지지에 창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종이 몇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보니 영수증들이었어요. 이게 뭐지? 민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창수는 영수증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의 것들이었어요. 한의원 영수증과 약재상 영수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셨던 건가? 그런 적 없었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건강하셨어. 창수는 영수증들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모두 같은 한의원이었어요. 장수당 한의원. 그리고 약재상 영수증에는 구체적인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남성 백부자, 천호 바나. 생소한 이름들이었어요. 이상하다. 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영수증들을 상자에 넣어 묘에 묻어두셨을까? 혹시 아버지가 무슨 병이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기신 거 아닐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너희 아버지는 내게 모든 걸 말씀하셨어. 아픈 적 없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는 순간 창수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이 한의원을 찾아가 봐야겠어.
아버지가 왜 자주 다녔는지, 무슨 약을 지으셨는지 알아봐야 해. 그게 5년 전 일인데 기억하겠어? 그리고 의료 기록은 쉽게 공개 안 해줄 텐데. 창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단서를 남기신 이유가 있을 거야. 지수와 민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창수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같이 갈게. 아버지의 부인으로서 의료 기록을 볼 권리가 있을 거야.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면에 숨겨진 비밀. 그것을 파헤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알아야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생들이 돌아간 후 창수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상자였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시계, 반지, 편지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또 다른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창수의 손이 떨렸어요. 같은 한의원, 같은 약재상의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이 훨씬 더 많았어요. 창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려 했던 말, 창수야, 내가 죽으면? 그 뒤에 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상자 속 영수증들을 바라보며 창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심장마비였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창문 밖으로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내일 한의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따라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장 당일 아침, 창수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흰 베일에 쌓인 것 같았죠. 창수는 침대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드디어 오늘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한의원 방문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일이라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보약을 지어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 끝에 이장을 결정했죠. 어머니의 설득으로 종중의 허락도 받아냈습니다. 창수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그는 창밖의 안개를 바라보았어요. 마음속에도 안개가 끼어 있는 듯했습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불안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어요. 형, 일어났어? 나 지금 출발하는데. 응, 준비 중이야. 어머니는? 민수가 모시고 간대. 이미 출발했을 거야. 알았어. 나도 곧 출발할게. 전화를 끊고 창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어떻든 가족의 역사는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차를 몰고 종중산으로 향하는 길, 안개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창수는 천천히 운전했어요. 그의 마음도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있을 일로 가득했습니다. 종중산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장의사 차량, 가족들의 차, 그리고 이장 작업을 도울 인부들의 차량이었어요. 창수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종중산은 더욱 음산해 보였어요. 나무들은 흐릿한 형체로만 보였고 새소리조차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을 오르며 창수는 어젯밤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밑을 봐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슬픈 눈으로 창수를 바라보며 미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셨을까? 무엇이 미안하셨던 걸까? 묘지에 도착하자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긴장한 듯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고 지수는 팔짱을 낀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창수야,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창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솟아올랐어요. 장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유족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부들이 삽과 도구들을 들고 봉분 주위에 모였어요. 장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태양이 조금씩 높아지며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창수는 묘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갔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 인부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관이 보입니다. 가족들은 모두 작업장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창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인부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 전체가 드러났어요. 장의사가 관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인부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장의사는 망설이듯 창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더 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부들이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창수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장의사가 창백한 얼굴로 외쳤어요. 관이 2개입니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창수의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는 충격으로 뒤로 한 발 물러섰고 지수는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창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장의사와 인부들은 두 관을 조심스럽게 땅 위로 꺼냈습니다. 위쪽의 관이 먼저 꺼내졌어요. 장의사가 조심스럽게 관을 열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어요. 관 안에는 여성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지수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숨을 깊게 쉬세요.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모든 시선이 창수에게 향했습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경찰관들이 묘지로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들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시신 훼손 및 분묘 침해죄에 해당합니다. 모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들은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길고 지루했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창수는 같은 이야기를 3번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형사의 의심 가득한 눈빛이 그를 짓눌렀어요. 꿈 때문에 파묘를 결정했다고요? 형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창수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형사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선배님, 여성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두 형사가 나눈 짧은 대화 후 중년 형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당황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충북 청주 출생, 이름은 박지은. 25세 여성입니다. 그 순간 창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현기증이 밀려왔고
의자를 꽉 잡은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음 말을 이었어요. 박지은 씨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다는 기록이 있네요. 창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신 7개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사고 직후 응급 제왕절개로 아기를 꺼냈지만 아기도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두 모녀는 따로 장례를 치렀는데 누군가 그 여성의 시신을 파내 여기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창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아버지가 그랬을까요? 그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게 언제죠? 5년 전입니다. 박지은 씨가 사망한 지 3개월 후에요. 형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 당분간 묘를 훼손하지 마시고 연락이 닿는 곳에 계세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가족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비통했고 동생들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가자.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구나.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창수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건물에 들를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민수는 창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힘들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해.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창수는 아버지가 관리하던 오창의 낡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관리실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었어요. 창수는 서류함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시간의 검색 끝에 창수는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통장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박미경이라는 여성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같은 금액, 그리고 마지막 송금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창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박미경은 누구지? 박지은과는 어떤 관계일까? 왜 아버지는 그녀에게 돈을 보냈을까? 그 순간 창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창수 씨죠?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당신 아버지와 지은이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창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자신을 알고 또 연락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저를? 모든 것 만나서 이야기하죠. 1시간 후에 오창역 앞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창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누구인지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두렵기도 했지만 알아야만 했어요. 창수는 통장 내역을 가방에 넣고 오창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비밀, 박지은의 정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아이까지. 창수는 그 모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어요. 창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초조하게 두드렸습니다. 어제 오창역에서 박미경을 만난 후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게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경찰서로 소환된 것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따라 들어왔어요. 창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미경이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만났던 그 여자. 박미경은 한때 아름다웠을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묶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원한이 스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두 분이 이미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소개해드리죠. 이쪽은 박미경 씨, 그리고 이쪽은 고 이종우 씨의 장남 이창수 씨입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미 어제 카페에서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눴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어요. 박미경은 모든 것을 경찰 앞에서 밝히겠다고 했으니까요. 박미경 씨,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미경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창수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저와 이종우 씨의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 전? 그때 아버지는 아직 젊은 나이였고 어머니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26, 종우 씨는 35이었죠. 저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종우 씨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러 떡볶이를 사가곤 했죠. 박미경의 눈빛이 잠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과거의 달콤한 기억을 떠올리는 듯했어요.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죠. 하지만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그는 자신이 건설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앞으로 큰 사업을 할 거라며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어요. 창수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반해 결혼했다고 종종 말씀하셨죠. 어느 날 종우 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며 좋아하더군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에겐 사업 자금이 되기에 충분했대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박미경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수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했어요.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알게 됐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창수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형사는 조용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을 주겠다고 했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돈을. 그 대신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창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원칙을 중요시하고 가족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저는 딸을 혼자 낳아 키웠습니다. 지은이를요. 종우 씨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결코 지은이를 자신의 딸로 인정하지 않았죠. 가끔 몰래 만나긴 했지만 항상 비밀리에. 마치 부끄러운 일처럼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지은이는 아버지에 대해 항상 물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적어야 할 때마다 괴로워했죠. 저는 사업가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창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낯선 여자와 그녀의 딸,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존재를 알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딸의 마음은? 지은이는 열심히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에 갔죠. 종우 씨가 보낸 돈으로요. 대학 졸업 후
지은이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공식적으로요. 더 이상 숨기는 관계가 아닌 진짜 부녀 관계로. 박미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 종우 씨는 거부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죠. 재산 상속 문제와 체면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고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난다면 그의 명예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창수는 아버지의 결정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체면을 중요시했어요. 그리고 가문의 재산이 나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상처받았어요. 깊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버지를 만나려 했죠. 하지만 5년 전 그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흐느낌이 섞였어요. 사고 당시 지은이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응급실에서 아기를 꺼냈지만 며칠 후 아기도 세상을 떠났죠. 지은이의 마지막 소원은 아버지 곁에 묻히는 것이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미경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종우 씨는 그마저도 거부했어요. 자신의 묘의 딸을 함께 묻는 것조차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창수의 등줄기로 한기가 내려갔습니다. 그는 이미 박미경이 무슨 말을 할지 예감했어요. 저는 종우 씨를 죽이기로 했어요. 방 안이 얼어붙은 듯했습니다. 형사도 펜을 멈추고 박미경을 쳐다보았어요. 창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종우 씨가 다니던 한의원의 직원과 친했어요. 그 사람은 제 상황을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독을 먹였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는 약재들을요. 그래서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했죠. 창수의 머릿속에 천둥이 치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보였던 그 영수증들. 한의원과 약재상의 영수증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수증들을 묘에 묻으신 건가요? 네. 종우 씨가 제 계획을 눈치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래서 영수증을 모아 숨긴 것 같아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면서. 창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니. 그것도 아버지가 버린 여자에 의한. 그럼 박지은 씨의 시신을 이종우 씨의 묘에 함께 묻은 것도 제가 했어요. 지은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지은이가 편안히 쉴 수 있는지 물었죠. 무당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 곁에 묻히면 죽어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재산도 자연스럽게 딸에게 온다고요. 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진 어머니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죠. 종우 씨가 죽은 후 장례식에 몰래 참석했어요. 묘지의 위치를 확인했죠. 그리고 몇 달 후 지인의 도움을 받아 밤중에 지은이의 관을 파내 종우 씨의 묘에 함께 묻었어요. 지은이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창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방인의 시신이 함께 묻힌 묘, 30년 동안 숨겨져 온 가족의 비밀.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박미경 씨, 이 진술은 모두 기록됩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지은이도 종우 씨도 이제 편히 쉬었으면 해요. 박미경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창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증오? 분노? 아니면 이상하게도 연민? 이창수 씨,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창수는 목이 말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하나만 중요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지은 씨를 딸로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박미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사랑했어요. 그 나름대로는. 지은이의 생일마다 몰래 선물을 보냈고 대학 졸업식에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단지 공식적으로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게 종우 씨의 한계였어요. 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 알지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야 보게 된 것 같았어요. 지은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당신을 닮았어요. 눈매가 똑같았죠. 그리고 성격도 책임감 강하고 진지하고 아마 당신과 잘 맞았을 거예요. 자매처럼요. 창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복 동생,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제 박미경 씨를 유치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창수 씨는 잠시 후 추가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이 일어서려는 순간 창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미경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어요. 지은 씨의 사진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요. 박미경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작은 사진 한 장을 건넸어요.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창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자신과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가져가세요. 이제 지은이는 당신의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박미경을 데리고 나가자 창수는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묵은 비밀이 밝혀진 지금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까? 아버지의 죽음, 이복 동생의 존재,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된 아버지의 과오까지. 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진실과 마주하는 용기뿐이었어요.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창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50년을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창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빼셨어요. 그 작은 거부가 창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누군지 이제야 알게 되다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방 안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창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상처를 덧나게 할 뿐이었어요. 너는 알고 있었구나. 내 아버지의 그 여자 얘기를. 창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닥의 무늬가 흐릿하게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박지은 씨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단지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만. 어머니의 한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그 한숨으로 더욱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창수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가 건물을 제게 물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대신 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 창수는 자신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재산을 위해 진실을 숨겼던 것이죠. 어머니의 눈에 실망감이 번졌어요. 그 눈빛이 창수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창수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제야 온전히 깨달았어요. 눈물이 그의 시야를 흐렸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박미경의 체포 소식이 실렸습니다. 30년 전 불륜 관계에서 시작된 완전 범죄, 한약으로 전 애인 독살한 60대 여성. 가족의 비극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지수와 민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충격을 받아들였습니다. 지수는 분노했고 민수는 침묵했어요. 가족 모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미경은 모든 것을 인정했어요. 변호인은 30년간의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을 강조했지만 법정은 차갑게 사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의적인 살인. 증거는 명백했어요. 창수는 매일 재판정에 앉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 박미경과 박지은의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얽혀 이런 비극으로 이어졌는지를 조각조각 맞춰나갔어요.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은의 시신. 법원은 원래의 묘지로 돌려보내라고 명령했지만 그곳은 이미 다른 가족의 묘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박지은의 시신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창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의 방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머니는 마치 촛불처럼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습니다. 창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을 은빛으로 물들였어요. 박지은 씨 시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은 듯했어요. 우리 묘에 함께 두자꾸나. 창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어요. 정말요? 그 아이도 결국은 내 아버지의 딸이었잖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 이제 와서 그 아이를 또 내쫓을 수는 없구나. 창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너그러움 앞에 그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창수야,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움은 미움을 낳을 뿐이야. 내 아버지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야.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잖니. 창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 같았어요. 생명력이 하루하루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나는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아. 50년 동안 받은 사랑이 진실이 아니었다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니까. 나는 그 사랑이 진실이었다고 믿기로 했어. 창수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강인함 앞에 그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이후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들은 특별한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의지가 꺾인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창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어머니는 눈에 띄게 약해져 갔어요. 어느 비 오는 새벽,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지수와 민수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이 참석했어요. 한때는 화목했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형,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창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잘 모르겠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창수에게 인사도 없이. 장례식이 끝나고 창수는 혼자 오창의 낡은 건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인 이곳. 이제는 온전히 그의 것이 된 유산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졌습니다. 관리실에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은 지 오래된 공간이었어요. 창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창수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를 감쌌어요. 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일어난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악몽, 뱀, 묘지에서 발견한 상자, 박미경의 고백, 어머니의 마지막 말. 그리고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 아버지의 비밀을 지킨 자신의 선택. 재산을 위해 진실을 숨긴 것. 그 선택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창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망설임 끝에 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로 몇 줄이 적혀 있었어요. 미경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은이에게도. 이제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창수에게 말해야겠다. 내가 죽으면? 글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버지가 창수에게 하려 했던 말. 그 미완성된 문장의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버지의 악몽, 그 불안한 눈빛, 마지막 말. 모두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그 뱀이?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였을 뿐이에요. 이제 뱀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는 전달되었고 숨겨진 진실은 모두 밝혀졌으니까요. 창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미경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상 참작이 인정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었어요. 박지은의 시신은 창수의 결정으로 가족묘에 함께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요. 지수와 민수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예전과 같은 형제애는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창수는 건물을 계속 관리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산,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때로는 밤에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속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불안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멀리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평안을 찾은 것처럼. 창수는 관리실 창문을 닫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또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서랍에 넣고 문을 잠갔어요. 건물을 나서며 창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첫별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않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창수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창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창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창수와 닮은 눈을 가진 여자. 그의 이복 동생 박지은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평화롭게 쉬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창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30년 묵은 비밀, 아버지의 죄, 가족의 비극.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날들.